한국은 절벽, 일본은 황금기? 사라진 청년 일자리의 비밀. 혹시 오늘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합격 문자, 아니면 면접 오라는 연락 한 통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취업했다는 소식보다 이번에도 안 됐다, 혹은 그냥 잠시 쉬고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립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스펙이 부족해서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는데 왜 내 자리는 없는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답답함,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와 정말 많이 닮은 나라가 하나 있죠. 저출산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고령화로 나라 전체가 늙어가는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했던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그 나라의 청년들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발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청년들에게 읍소하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일자리가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위기를 맞았는데 왜 한쪽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고용절벽 앞에 서 있고 다른 한쪽은 취업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 바다 건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잘 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발밑이 얼마나 위험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을 찾기 위해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뼈아픈 기록입니다.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한국. 보이지 않는 절벽의 공포. 먼저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2024년 11월 기준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44.3%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감이 오시나요? 무려 19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에서는 종종 전체 고용률이 역대급이다, 경제가 회복세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건 청년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전체 숫자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뜯어보면 청년층의 그래프만 거꾸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 구하기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일자리 하나를 두고 몇 명이 경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구인 배수를 보면 더 절망적입니다. 현재 청년층의 구인 배수는 0.43개입니다. 쉽게 말해 일자리라는 의자가 딱 하나 있는데 청년 2명이 그 의자에 앉겠다고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며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1명은 필연적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0.43이라는 숫자가 가진 잔인한 의미입니다. 1년 새 20대 취업자는 19만 명 넘게 사라졌습니다. 운 좋게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면 상황이 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취업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특히 20대 남녀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일본이 겪었던 프리터 세대 위 악몽이 지금 한국에서 더 악랄하고 심각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정규직이라는 문은 닫혀 있고 비정규직이라는 좁은 틈바구니로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눈을 낮추라 는 기성세대의 조언은 어쩌면 너무나 무책임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라고 답한 청년 비경제 활동 인구가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이들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수십 번이 탈락, 다쳐버린 기회, 그리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무력감이 이들을 방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조차 잡아내지 못하는 대한민국 청년 고용의 진짜 민낯입니다. 2. 일본. 믿기 힘든 취업 황금기. 자, 그럼 시선을 돌려 일본을 한번 볼까요?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상황은 우리와 정반대, 아니 충격적일 만큼 다릅니다.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일본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신규 구인 배수는 2.28개입니다. 아까 한국이 0.43개라고 했죠? 한국은 일자리 하나에 사람 둘이 매달리는데 일본은 구직자 1명을 놓고 기업 2곳이 제발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라며 모셔가는 상황인 겁니다. 한국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 이게 믿어지시나요?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2024년 봄 일본의 대졸 취업률은 98.1%를 기록했습니다. 98.1%, 이 숫자는 사실상
취업을 원하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된다 는 뜻입니다. 일본 대학생들은 3학년 말이 되면 회사 설명회를 돌고 4학년 초가 되면 이미 내정, 즉 입사 확정을 받습니다. 졸업식 날 백수가 될까봐 걱정하는 한국의 대학생들과 달리 일본의 대학생들은 졸업 전부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여유롭게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구조가 완전히 정착된 겁니다. 단순히 일자리 개수만 많은 걸까요? 질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 위 그릇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직원 250명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문이 바늘구멍처럼 좁다는 얘기죠. 반면 일본은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이 40% 안팎입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일자리의 풀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으니 경쟁보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3. 무엇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나? 도대체 왜, 무엇이 한국을 절벽으로 밀어넣고 일본을 황금기로 이끌었을까요? 일본이라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 처절한 취업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20대의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가 평생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뼈저리게 목격했죠.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청년을 버리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이 값비싼 교훈이 일본을 바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제도와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2018년부터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야근과 과로를 몰아주며 쥐어짜는 방식 대신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감을 나누고 비록 임금 상승폭은 조금 낮추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소수의 엘리트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라 다수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공존의 구조를 택한 것이죠. 세대 간의 일자리 나눔 방식도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20대 초반의 신입사원에게 정규직 자리를 우선 배정하는 확실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든 시니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쫓아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정년을 한 번에 확 늘리는 대신 20년 가까이 아주 단계적으로 천천히 늘렸습니다. 그리고 은퇴 연령에 도달한 세대는 재고용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아버지 세대가 조금 양보해서 임금을 조정하고 자리를 비켜주면 그 자리에 아들 세대가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를 열어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정년 연장으로 55세에서 59세 근로자가 늘어난 딱 그만큼 20대 청년 근로자의 자리는 더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성세대의 밥그릇을 지키느라 청년들의 밥상 자체를 엎어버린 꼴이 된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4. 탈출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선택.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최근 눈치 빠른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취업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건 단순히 여행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2년 동안 기약 없는 취준생으로 늙어가는 대신 차라리 일본으로 넘어가서 경력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겠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일본이 천국은 아닙니다. 엔저 현상 때문에 월급을 원화로 환산하면 한국보다 적을 수도 있고 초봉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청년 인구가 부족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뽑고 있고 특히 한국인은 언어와 문화가 비슷해 선호도 1순위입니다. 월급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을 기회를 찾아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외면한 청년들을 일본이 흡수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14억의 청구서보다 더 무서운 인재 유출위 청구서일지 모릅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마법 같은 한방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쏟아질 리만무하니까요. 하지만 일본이 보여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취업률 숫자 몇 퍼센트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대라는 가장 빛나는 시기에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경험.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나라의 30년 뒤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다리를 다시 놓는 일입니다. 끊어진 인턴 과정, 부실한 직업훈련, 꽉 막힌 채용 연계 트랙을 촘촘하게 다시 깔아야 합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두고 싸우는 적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두 갈림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같은 저출산, 같은 고령화라는 파도를 맞았지만 일본은 뒤늦게나마 청년에게 문을 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10년 뒤를 따라가며 똑같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 우리만의 해법을 찾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년 일자리 황금기를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합격 문자를 기다리며 가슴 졸이고 있을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용 절벽을 황금기로 바꿀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을 기다립니다.